네, 오늘은 상담하기에 앞서서 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꿀팁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요즘 뭐 SNS라든가 개인 방송들, 뭐 블로그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돈 따라서 막 지역적으로 그냥 가서 그 시점에 집중을 해서 빨리 해서 단타 매매를 해서 부동산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호도하는 듯한 방송을 많이 제가 접했는데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주로 서울에 치우쳐서 방송을 이제 방송 상담들을 많이 해드린다라고 또 이제 개인 그 상담을 했을 때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돈 되는 지역을 제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앞으로 향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어떤 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의 뭐 과거부터 진행을 해왔지만 더더욱 가속화될 텐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굉장히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결국엔 그러다 보면 양극화로 갈라지는 거에 종점은 뭐가 되냐면 부동산은 둘도 셋도 네번 뭐 100번을 강조해도 입지입니다. 이 입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는 거다. 즉 좋은 입지를 먼저 선점하는 게 부자 되는 티켓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의 경우는요. 어떤 단기적으로 얼마간의 등락은 있겠죠. 등락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좀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전쟁 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세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 뭐 당연하죠.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바로 엊그제 이제 주초에 했었는데 흑석자이죠. 그 계약 취소분하고 뭐죠? 그거 추첨 무순위 추첨으로 해가지고 진짜 단 두 채를 했는데 청약 신청한 게 93만 4천, 그러니까 100만 명 가까이가 몰렸기 때문에 굳이 경쟁률 따진다고 보면 50만 대 1이에요. 이런 주택에 대한 인기, 이런 아파트에 대한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국의 모든 분들도 이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서울은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오를 텐데 그러면 왜 대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냐? 관심이 가장 큰 지역 하나 가지고 대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서울이 대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무려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뭐 우리나라 진짜 대부분의 아파트들 보면요. 면밀하게 보면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개의 대표 건설사들이 다 시공하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범위 자체를 수도권으로 특히나 서울까지 좁혀본다라고 하면 한 5개에서 7개 지금도 지금 바로 떠오르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는데 5개에서 7개 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뭐냐? 모두 대기업 계열사예요. 말이 대기업 계열이지 그냥 대기업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유럽이라든가 기타 어느 다른 나라 같지는 않고요. 이런 중소기업이 좀 강국이 돼가지고 중소기업이 강세를 띄어서 나라의 경제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 대기업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렇다면은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보시면 뭐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에서 다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경제 발전과 함께 왔던 게 이제 이런 토목업, 건설업, 특히 건설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커 왔었는데 그렇게 계속 몸집을 불리고 커졌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설업체들은 정말 매머드급으로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피와 무게에 눌려서
이게 멈춰 있거나 정체해 있으면 이 무게에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즉 정체를 하게 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국내에도 엄청난 위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겠다.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해답은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립한 제 뇌피셜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볍게 흘리셔도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꿀팁이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대기업군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건설업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엉뚱한 곳에, 즉 비인기 지역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은 그냥 가만히 놓으면 천천히 망했던 기업을 그냥 괜히 섣불리 건드려서 부도를 가속화시키겠죠. 그렇다고 보면 뭐 거기에 따르는 PF라든가 금융적 위기까지 더해져서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뭐냐? 당연히 여기서 비인기 지역에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입지를 선별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텐데, 그러면 입지별 서열화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또 다른 양극화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전국에서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 좁혀지겠고요. 대도시에서는 또 광역시로 좁혀지겠고, 광역시에서는 당연히 수도권 쪽,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는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점점 그 입지의 서열이 매겨질 텐데, 그렇다고 보면 가장 우측에 있는 최상위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누가 뭐래도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에는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서울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유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7, 80년대, 뭐 6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년대 그 한국 내전을 겪으면서 6.25라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재건에 굉장히 힘썼던 상황인 거고요. 7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드디어 7, 80년대에서 여의도 또 강남 이런 데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최근까지 이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에 편승을 해서 계속해서 이 부를 축적해온 자산가들이 시청자분들이 상상하는 거 거기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누구한테라도 질문을 하면 뭐 로또가 연속해서 10번을 당첨을 하셨어. 그래서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까지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뭐 어디 흥청망청 가서 쓴다는 분 단 한 사람도 안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 부를 대물림하고 싶고 유지를 하고 싶고 이거를 발판으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대다수가 바로 조물주 위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건물주를 희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서울 소재 앞으로의 시장은 양극화가 제가 극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산가들의 돈은 당연히 서울 소재 건물들의 손바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수익형의 빌딩들, 건물들 이런 것들은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추후에는 씨가 마를 것이다. 더해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시선과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를 보는 시선은 사실 곱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이제는 뭐 똘똘한 한 채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슈퍼 울트라 초특급 아파트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요즘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들 보면은요. 뭐 단지 안에 헬스클럽,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얘기고, 막 극장부터 해서 이제는 지하철까지 그 무빙워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것도 또한 과거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초특급 슈퍼 울트라 정말 굉장히 고급의 이 아파트가 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서울이 되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서울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서울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를 져보면 서울의 이 부동산 불패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부의 공식, 서울의 부동산 불패라는 이 부의 공식이 완성이 되면서 서울에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서울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빈 땅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린벨트 허물고 그린벨트 그냥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까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정비 사업이죠.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은. 그런데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재개발보다는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두세 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액으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층들, 이 부동산 부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던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희망자들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재개발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 재개발 위주의 시장을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향후 한 2, 3년, 짧게는 길게는 한 4, 5년 정도까지는 이 재개발 시장을 굉장히 관심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제가 이제 기회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좋은 입지일수록 먼저 빠르게 소진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입지의 서열화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입지부터 먼저 사람들이 선점을 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떨어지는 입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같은 돈을 가지고 초기에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아파트에만 너무 관심 갖고 이거 언제 떨어질까 언제 오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라도 부에 좀 증식을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요. 투자는 어떤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동산의 변동 주기 자체가 길고 완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심 가지고 미리 선점해서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